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도움 말씀에 의해서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10월 투자 시그널 어떻게 나왔나요? 예, 뭐 델타 변이 우려가 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죠. 뭐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관련 이슈, 거기다 이제 경기와 인플레 우려가 겹치면서 작년 10월 이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한치 앞이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저희 쿼터백 신호는 일단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긍정의 신호를 유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뭐 경제 그리고 기업 이익과 관련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네. 이런 판단에 이제 분석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재 9월에 있었던 이슈들이 10월에도 영향을 주면서 아직 다양한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 구간이겠지만 기본적인 신호는 여전히 좀 긍정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긍정의 신호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주식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고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슈들로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신호에서는 일단 기존 대비해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높게 유지를 하면서 저점 매수에 활용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빠르게 현금화를 시키면서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호가 이번 달에 신흥국에 대해서는 중립에서 이제 부정으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선다 하더라도 네.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펀드 추천을 이제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전략을 보시면 좀 고퀄리티 배당주 아니면 자산 배분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베팅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 장세에서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에는 이제 2% 이상 큰 폭 내려왔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8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또 기타 원자재도 다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최근 중국의 전력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이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물가의 그 변수에 더해서 좀 더 한층 강화한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번 달 중순에 있을 CPI 발표에서도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으면서 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물가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도 나왔지만 공급과 관련된 개선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중고차 등 그 자동차 가격, 주택 가격, 고용과 관련된 임금 압력 등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두렵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안정될 것에 좀 더 착안을 하고 물가에 대한 부담, 그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점차적으로 좀 약화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미국에서 불어닥친 정치적인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내일이면 오랜만에 중국 시장도 개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대외 변수들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 일단 셧다운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벌었는데 아직 디폴트와 관련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봉합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연말까지는 시장에 좀 우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져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이슈라 볼 수 있겠고 일단 당장 이번 주만 봤을 때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앞서서 이제 한 차례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조건으로 얘기했던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것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신규 고용이 얼마나 나오냐. 그다음에 임금 상승과 관련돼서 얼마나 압박이 가해지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고용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임금 상승 압력은 아직은 조금 공급 변곡 현상 때문에 남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관련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 부분과 더해서 이제 10월에는 기업 실적 시즌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발표될까 이런 부분들이 10월 한 달 동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 국제적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자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